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보글보글 찌개가 끓고 있었고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저녁 찬거리를 다듬고 있었죠. 50대 중반에 접어든 제 일상은 이처럼 늘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장성의 제 갈 길을 갔고 남편은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지방 출장으로 보내는 터라 집안은 늘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 커다란 집을 지키는 가구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들린 건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건 옆집에 새로 이사온 30대 중반의 민우 씨였습니다. 며칠 전 이삿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눴을 때 서글서글한 눈웃음과 단단한 체격이 참 인상적이었던 청년이었죠.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참 싹싹하다 싶었는데 싱크대 수전이 고장났다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혹시 렌치 같은 연장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친절히 몸에 배어버린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을 터였고 혼자 있는 적막함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반가웠는지도 모릅니다. 연장을 찾아주는 동안 그는 제 주방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찌개 냄새가 너무 좋다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진짜 엄마가 해주시던 집밥 냄새예요. 형수님 손맛이 보통이 아니신가 봐요. 그의 순수한 칭찬에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수줍음이 차올랐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남편 밑에서 무미건조하게 살아온 저에게 그의 말 한마디는 말라버린 화초에 쏟아지는 단비 같았죠. 저는 기꺼이 그에게 이른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서울로 올라와 겪은 고생담,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느꼈던 소소한 기쁨과 슬픔들까지. 그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때로는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른 걸까요? 와인 한 잔을 곁들인 식사가 끝날 무렵, 공기는 묘하게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갑자기 등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려는 제 어깨 위로 그의 턱이 얹어졌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히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면서도 묘한 전류가 발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형수님, 아니 수진 씨, 오늘 하루 종일 당신만 보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왜 혼자 외롭게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성은 그를 밀쳐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20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로서의 대우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앞치마 끈을 타고 올라와 허리선을 더듬을 때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주방의 열기는 가스레인지 불꽃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는 제 목덜미에 코끝을 묶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샴푸 냄새와 비누 냄새, 그리고 여자만이 가진 은밀한 채취가 섞인 그곳에서 그는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남편분이 너무 부러워요. 매일 이런 향기를 맡으며 잠들 수 있다니. 그의 손이 제 허리춤을 파고들어 맨살에 닿는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차가운 피부가 그의 뜨거운 손바닥과 만나 일으키는 불꽃은 제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싱크대 위에 놓인 그릇들이 덜컹거릴 정도로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내일의 걱정도 그 순간만큼은 주방의 수증기 속에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실에서 오직 달빛만이 우리의 뒤엉킨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죠. 민우 씨는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제 몸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섬세하고도 집요한 애무였습니다. 그는 제 처진 가슴과 늘어진 뱃살조차 당신의 삶이 담긴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라며 부드럽게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그의 구릿빛 근육과 제 하얀 속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끊임없이 달콤한 죄악을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의 영혼까지 빨아들일 듯 탐닉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찾아온 이 위험한 불꽃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파괴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 저는 그를 꽉 껴안으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해방의 비명이었습니다. 새벽녘 민우 씨가 돌아간 주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싱크대 위에 남은 와인잔 2개와 헝클어진 식탁보가 어젯밤의 격정을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제와 같은 중년 여인이 서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잃어버렸던 생기를 머금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밥 줘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할 테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을 데우고 밥을 풀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는 이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비밀의 방이 생겼습니다. 그곳에는 옆집 청년의 뜨거운 백허그와 주방에서 나눈 은밀한 약속들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위험한 인연, 여러분은 이것을 추한 불륜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메말라 죽어가던 한 영혼에 내린 기적 같은 축복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범죄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 밤이 남은 생을 버티게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혹시 이런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 적은 없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당신만의 은밀한 사연이 있다면 이곳에 털어놔 주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밤을 지새우고 싶습니다.